본 컨텐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주관으로 만들어진 청년 글로벌 마케터 비대면 비즈니스 상담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의 글로벌 마이스 연계 전공의 서병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대응하는 해외 마케터라는 제목으로 2021년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이러한 패러다임이 2021년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패러다임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기조 효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베이스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실제 상황보다 위축된 경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저 효과라는 것은 특정한 경제 상황에서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특히나 2021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교역의 점진적 재개 등으로 해서 5%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0년도 4.3%까지 하락을 하면서 미국이 소비 중심 개선의 흐름을 지속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에 힘입어 소비 개선의 흐름으로 3%의 성장을 올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미중에 대한 갈등 심화죠.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조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지금 미국의 제닛 옐렌이라는 재무부 장관이 선임되면서 인위적인 약달러에 대한 유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 또한 보시면 영국이란 나라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자, 2020년도에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8.3%에 대한 반작용으로 4, 5%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브렉시트, 지금 우리가 EU에 가입되어 있는 19개의 국가 중에서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한 탈퇴가 선언이 되면서 기업 투자에 대한 해외 투자 기업들에 대한 위축과 또 관광산업,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관광산업에 항공, 여행, 관광, 숙박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들이 장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 부분에 대한 복원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등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건지, 또한 중국 경제를 보시면 V 반등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에 우리가 말하는 기저 효과, 실제 상황보다 위축된 경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4분기에는 2.3%의 성장이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9%까지 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빠른 재가동으로 6%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였지만 IMF라든가 이런 기구에서는 지금 8%까지 성장을 보고 있는데요. 선진국 대비 불충분한 정책의 여력을 통해서 백신 보급의 제약에 따라 코로나의 종식이 지연되면 또한 투자 자금에 대한 재유치 가능성을 통해서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국내외 경제 현황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전 세계는 지난 2020년에 마이너스 4.4%를 했고요.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5.8%, 또 미국은 마이너스 4.3%,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1.9%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2.3%의 성장을 유일하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도 마이너스 1.9%가 되었는데요. 올해 2021년도의 전망을 보면 IMF는 5.2%의 전망을 내놨고 OECD는 5.0%, 한국은행은 4.8%, LG경제연구소에서는 3.7%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가 2.9%, OECD가 3.1%,
한국은행이 2.8%, 하지만 LG경제연구소에서는 2.5%의 경제 성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세계의 경제 성장률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지난해에 마이너스 5.3%, 신흥국 또한 3.3%의 경제 성장에서 마이너스로 되면서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가져다 준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이 브릭스라는 나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중에서 인도 같은 나라는 2020년에 코로나19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10.3%까지 후퇴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느냐?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장률이 1%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1%가 떨어지게 되면 신생 기업의 8,000개가 증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19에 대한 것들이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말 이 관광 서비스 분야라든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어려움과 또는 위기 극복에 대한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최근 보시면 또한 가계소득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줄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매출이 감소되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성장률 1%포인트가 하락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신생기업이라든가 가계소득 또한 일어난 1인당 부채의 비용이라든가 빈곤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들은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1년도에 국내외 경제 및 전망에서 우리가 말하는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치료제 및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실시해 봤는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들이 정말 난리를 벌이고 있죠. 왜? 이것들이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게 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2.5%의 성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소비시장이 만들어지는데 특히나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1년간을 경과하면서 올해 내는 상반기에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보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도 면역 70%를 갖기 위해서는 11월까지 면역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리스크로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했던 뭐가 있었나요? 바로 자국 우선주의가 있었죠. 이러한 세계의 교역이 자국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무역이 축소되고 또한 기업들의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가 위축되는 등 제조업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뭐가 될까요? 특히나 조 바이든 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팩터 3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산유국 간 갈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들이 지금 최근에 석유를 감소시키면서 증액을 감소시키면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정치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파급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리스크 팩터 4는 성급한 정책 지원에 대한 철회입니다. 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선정이 되면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특히나 미국의 일자리가 성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굉장히 항공 뭐 이런 모든 분야가 지금 리스크 팩터가 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금융 여건과 긴축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하면서 파산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실업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가 정책에 대한 대응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바로 2021년도를 이끄는 국내의 경제 및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1년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인데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상용화로 2021년 하반기 집단 면역을 예상하였으나,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문제가 터졌나요?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백신 면역을 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유럽 지역,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0%가 백신에 대한 접종 거부 현상 등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백신 접종의 거부 현상들이 높아지면서, 또한 백신의 출시가 지연되는 가능성이 높음으로 인해서 백신 종식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겠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저렴하고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지금 제일 먼저 미국에서 맡고 있는 이 화이자, 우리가 여기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초저온 보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초저온 보관, 특히나 뭐가 돼요? 이 보관 온도가 영하 70도에서 보온을 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요. 특히나 이 저온에서의 냉장 시스템이 약 한 15,000불 정도에 되는 가격에 이르기 때문에 의료 체계 내에서 미국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더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2불에서 37달러로 영상 2도에서 8도 30일 보관이 가능하고 95%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더나의 문제는 너무 높은 가격을 갖는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기대를 걷고 있지만, 자,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액은 4달러이고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특히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바이오 기업이 위탁 생산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문제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일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등장이 되면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전 국가들이 집단 면역을 만드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종식되고 안정화되는 데는 2023년 하반기까지 보는 사람도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노바백스 등 다양한 백신들이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시기에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고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막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발목 잡힌 이 백신 접종이라는 것으로 예상보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너무 늦어진다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가 약 한 1억만 명까지 가까운 9,500만 명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이와 같이 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체제의 부재로 인해서 미국의 연방정부가 비용의 부담을 지방정부에게 이관을 하면서 지방정부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속도를 늦게 맞추다 보니 백신 접종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하면서, 특히나 초저온 냉장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이자 백신의 냉장고가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대에 15,000불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 비용을 지방정부가 이관을 해서 하려니까 뭐가 돼요?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이 영리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이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보관해야 하는 이 화이자 백신을 위해서 콜드 체인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2월 초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가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과 체계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영향력 있게 잘 만들어서 운영하느냐가 바로 화두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백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60%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답을 하였고, 미국에서는 생체 실험에 대한 악몽에 대한 접종을 회피하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경우에는 75%라는 높은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길 주저하는 이유는 바로 부작용의 우려가 대두되게 있기 때문이죠.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세계 경제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이상 1년간을 또 발목 잡지 않을까라는 많은 고민에 빠져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무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역과 무역 간에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등장한 것이 바로 2021년에 등장한 백신 여권의 등장입니다. 자, 백신 여권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과 민간 기구들은 코로나19의 면역 증명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항체에 대한 형성 여부는 물론 코로나19의 음성 결과까지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들을 만들려고 각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휴대폰에서 확인이 가능한 QR코드가 포함된 모바일 웹 형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NFC 전자칩 태그 기능이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제 항공운송협회가 트래블 패스에 대한 개발 및 운영 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2020년 12월 23일 코로나의 결과만을 제공하는 것들로 시범 운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세계경제포럼, 우리가 말하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과 스위스의 코먼스 프로젝트는 코먼 패스라는 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트래블 패스와 동일하게 QR코드로 백신 접종에 건강증명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에 강원 패스라는 것이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국내 최초로 국무총리도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한 NFC 전자칩 태그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위치 기반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웹 사용자가 코로나19의 진단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발급받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각국 정부의 보건당국이나 항공사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곧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통행증 등을 QR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2는 바로 조 바이든 노믹스 시대의 개막입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를 하면서 약 한 2조 정도를 경기부양 정책으로 세워놓을 예정인데요. 그러면 미국의 이러한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는 왜 이루어지느냐?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잃어버린 고용 창출과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또한 다자주의 및 친환경 정책에 대한 예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조 바이든 정부에서의 아주 과감한 이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 공약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 나은 재건이라는 빌드 백 베러라는 것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강력하게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보시면 바로 뉴딜 정책인데요. 디지털 뉴딜, 또 여기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SDGs,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으로 같이 엮어내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인프라,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뭐 공항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또는 뭐가 돼요? 집 건설이라든가 공공기관 구축 등의 기반 건설 투자를 통해서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의 완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공약 사항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5가지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 편 중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과감하게 법인세를 21%를 하향시켰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시 28%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법인세를 28%를 인상할까요? 자, 미국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양극화 현상이 되면서 부의 이동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37%에서 39.6%로 인상을 하고, 자, 우리가 말하는 부자 증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돈이 한쪽으로 양극화 현상을 통해서 너무 쏠림 현상을 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금융소득세라든가 사회보장세 등을 매겨서 부자 증세를 매기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미국 경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서 바로 이러한 부자에 대한 증세에서 나오는 것들을 골고루 중산층뿐만 아니라 또는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고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서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환경 에너지 분야입니다. 2050년까지 우리가 말하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파리 기후협약 조건을 탈퇴를 했는데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탄소 제로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태양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여기를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들도 지금 보시면 뭐가 되나요? 바로 이러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LG화학이니 현대자동차니 이런 것들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공동대처로 같이 간다는 거죠. 또한 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4천억 달러를 청정 에너지 연구비로 R&D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한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거라든가 이러한 지원금 폐지를 통해서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2030년까지 바다를 이용한 해상 풍력을 2배로 확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원으로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미국의 주식 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테슬라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산업 성장 지원과 주행차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이 나오는데요.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물론 뭐 GM이라든가 또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테슬라 기업인데요. 테슬라 기업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면 그 혜택을 바로 테슬라라는 기반 위에 바로 이 테슬라가 또한 뭐가 돼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의 확대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최근 애플이 주행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투자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통상 분야에서는 동맹국가의 공조를 통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들이 바로 조 바이든 정부에서 나오는 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있던 미국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기 위해서는 다자 간의 무역협정을 통해서 무역의 마찰 해결을 이겨내겠다는 거고 또한 대중 지식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노동 인권에 대한 초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의 통상을 강화하겠다는 조 바이든의 경제 공약은 더 나은 재건, 빌드백 베터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깊게 공부해 보면 조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됐지만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년을 넘게 미국의 의회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그에게도 굉장히 불행이 있었죠. 예. 교통사고로 인해서 첫 번째 부인과 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고요. 또한 46살에 큰아들을 잃게 돼서 연설 중에서도 눈물을 흘릴 만큼 굉장히 아주 정치에서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족사에서는 굉장히 슬픈 사연을 많이 갖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보시면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업을 활성화하면서 가열차게 미국의 고용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전략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왜냐? 중국이 바로 무역 흑자 적자에서 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산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전략과 통상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 체계,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재편을 통해서 탈중국화를 가속화하는 전략 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역에서는 다자 무역 체계를 지원하면서 우방국과 협력을 촉구하고 세제에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예고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보시면 뭐가 돼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확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끼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노동권을 강화하면서 산업별로 주요 이슈들이 각 테마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나오는 것이 뭘까요? 반도체 분야입니다. 제조와 R&D,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또한 배터리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강화해서 배터리 제품에 대한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부분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전략 등을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파리 기후협약 체결에 입각한 환경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 금지 조항상 등을 만들어내고 있고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첨단 기술, 즉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말하는 첨단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클라우딩 컴퓨팅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뭐가 돼요? 컴퓨터의 기능이 아주 펑셔널하게 아주 굉장히 아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의 맞춤. 우리가 특히 이 통상 무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핀셋 전략이라는 건데 맞춤식으로 핀셋에 맞게끔 타겟팅을 해간다는 이러한 것들의 첨단 기술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 중에서 5G와 6G, 바이오 기술 등의 다양한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산업별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트렌드 3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입니다. 자, 중국은 최근 보시면 2020년 12월에 중앙경제공작 회의를 통해서 안정과 질적 발전이라는 전략을 2020년 12월 29일 날 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전략은 지금 V 반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나홀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비, 투자, 수출입이 모두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를 보신 것처럼 2%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에 대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V 반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중국이 기존 수출 중심의 쌍순환 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국이 2021년도에 내세우는 전략은 바로 쌍순환 성장 전략입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에 14억이라는 이 잠재력의 지렛대를 활용해서 기존의
수출 중심의 성장의 패러다임을 안정과 질적 발전을 통한 쌍순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면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참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소비시장에 갖는 잠재력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쌍순환기에 중국의 경제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소비인데요. 특히나 이 쌍순환기에 교육, 쇼핑에 대한 인프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죠. 또한 무형과 신형 인프라를 통해서 R&D, 우리가 말하는 리서치 앤 디벨롭, 개발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또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또 과감하게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세계 시장의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미국, EU의 통합을 통해서 19개국, 물론 이제 영국이 가입이 탈퇴했지만 18개 국가에 있는 유로화, 또 일본의 엔화, 지금 4위를 가고 있는 이 위엔화를 세계의 공동화폐로 가져가기 위한 위엔화의 세계 전략 등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채권, 주식, 개방 확대 등으로 과감한 내수 안정화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용 평가와 금융 자유화 등의 정책 등으로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트렌드 4입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심화를 통해서 미국과 대중국 정책이 원칙의 바탕을 둔 견제 방식에서의 전환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보다 더 길어지지 않을까? 자, 왜냐? 보신 바와 같이 중국이 쌍순환 전환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제 경제가 반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8년이 되면 세계 경제의 넘버원이 중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무역 간의 갈등이 거의 전쟁에 치우칠 만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중 고율 관세에 대한 부과가 시작이 되면서 추가 보복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각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와 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에서의 EU와 러시아 등 전 세계가 확산이 되면서 다자간 무역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될까요? 자, 그러면서 전 세계는 경기 침체와 또 코로나19을 맞게 되고 글로벌의 교역량이 감소되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전 세계의 경제가 1% 하락해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 여론에서 중국의 불신 급증이라는 바로 2020년 여름에 지금 이 조사를 했는데요. 과거에 2017년 봄만 해도 47대 44로 매우 싫어하고 약간 우호적인 것이 47%에서 반을 유지했다 그러면 이제는 2020년 여름이 되면서 73대 22로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미국이 대중무역 적자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약 한 2천억 달러 밖에 되질 않았지만 2018년도에 보시면 4,100억 달러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국의 경제 이익이 나도 시원치 않은 판에 1위의 패권국으로서의 전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높아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미국과 중국은 2021년도에도 계속 격앙된 무역의 싸움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전쟁에 대한 패권이 가속화가 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반도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기술이 사용한 반도체를 과감하게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공급 제한을 걸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또 트럼프가 한 단계를 더 들고 알죠. 샤오미까지 지금 공급 제한을 걸어놨는데요. 자, 그러면서 대만의 TSMC와 삼성 등 파운드 공장에 대한 자국 유치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만의 TSMC가 미국에다가 투자 조건으로 내세워서 훨씬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데는 토종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기술을 자립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대만의 TSMC라든가 삼성의 이 파운드 공장들이 기술에 대한 이
5G나 6G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인텔, TSMC 등 생산과 개발에 대한 거점 자국 유치를 위해서 투자국 유치를 활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자국 반도체에 대한 부품, 장비 업체에 대한 유턴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국판 뉴딜,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화하는 전략들이죠.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5G, 6G, VR, AR, 빅데이터 전부 다 뭐가 돼요? 클라우드 전부 다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들이 이제 뭘 만들고 있나요? 스마트 도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통해서 패권 전쟁에서 각 나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이 청년 마케터들이 세계의 경제의 향방의 흐름을 트렌드를 핀셋처럼 각 나라마다 읽어내는 리딩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짧게 하는 이 강의의 핵심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로 해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맞춤식 핀셋 전략들은 각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의 차이점을 보면 중국과의 갈등 이슈가 인권과 민주주의, 또한 최근에 보면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등으로 그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도 과거의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단독으로 싸웠지만 이제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뭐가 되나요? 일본, 호주, 인도 등 다국적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것을 다국적 지역으로 확대해서 공략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WTO의 규범과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깊숙하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수출에서 넘버1이 바로 중국이고 넘버2가 바로 미국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 전략 사이에서 샌드위치, 우리가 말하는 넛크래커의 현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의 규제 조치에 대한 향방입니다. 미국은 과감하게 미국의 무역 232조를 발동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한 조치와 투자 제한 조치가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2028년도에 중국의 경제가 세계 넘버1이 되는 것들을 뭐가 되나요? 미국은 끊임없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국적 지역들과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환경 관련 문제의 강화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들도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버 5는 유럽 내의 경제 불균형과 정치 갈등에 대한 심화의 가능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이제 크게 유럽을 볼 때는 이제 네 가지 유럽을 봅니다. 북유럽, 남유럽, 서유럽, 동유럽으로 보지만 우리가 이제 유럽을 두 개로 보면 북유럽과 남유럽으로 일단 오늘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북유럽 국가의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도 심각하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북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불균형하고 심각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EU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각 국가 간에 정치, 경제, 갈등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를 통한 난민의 문제, 또한 기후변화의 문제, 또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면서 생기는 회원국 간의 견해 차이가 큰 현황의 중심으로 갈등의 고파질 고리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불균형입니다. 각 나라가 백신 보급 시기가 전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여력에 따라서 국가 간의 경기 개선책에 대한 것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코로나19의 충격이 특히나 서비스업, 우리가 말하는 항공, 호텔, 관광,
면세점 등 서비스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가 돼요? 이런 것들이 양극화 현상이 나온다 그러는데 저소득층에 집중이 된다 보니까 국가 간의 부분별로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성장에 대한 불균형이 만들어지는데요. 부부 간의 회복이 불균형하는 것은 정부가 과감하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들을 정부가 막아내야 되는 거고, 또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이고, 또 실물과 금융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도 뭐가 돼요?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이 다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불균형을 과연 균형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될 것이고, 특히나 선진국들은 대규모의 정책 지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또 대한민국도 역시 뭐 선진국 대열에 가입하는데요. 신흥국들은 이러한 열악한 보건 환경과 재정 여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의 속도가 더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불균형 확대가 세계의 경제의 회복세에 제약이 되면서 국가 내의 계층 간, 산업 간 불균형의 심화로 코로나의 충격이 굉장히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 1년을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면 이것이 또 지연된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전 세계의 경기가 또다시 휘청거리게 되겠죠. 실물 경제의 부진에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전 세계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8년 3개월, 1980년도부터 90년도, 89년도까지 1000포인트를 공략하고 또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도 보신 바와 같이 18년 3개월이 걸렸는데, 최근 보시면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실물과 금융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다양한 국가들이 이러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렌드 7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대응 노력에 대한 강화입니다. 미국은 2021년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기후 체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바이든 신정부에 들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의 기조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환경 규제라든가 투자 확대를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나요? 친환경,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시장,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장들이 있는데 바로 뭐가 될까요? 철강이라든가 또 화학산업이라든가 석탄화학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래서 각국 정부가 과감한 친환경 기술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산업 또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에서도 친환경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또 수출을 할 때도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까지 고민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그린 뉴딜 정부, 또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린 뉴딜 정부와 미국이 얘기하는 친환경 정부가 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제품 개발에도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021년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마지막 이슈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영향력들입니다. 2050년까지 미국이 왜 이렇게 파리 기후 협약 조약을 다시 가입했느냐? 자, 우리가 코로나19의 효과도 굉장히 높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전 세계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말하는 뭐가 돼요? 폭염과 집중호우, 엘니뇨 현상, 가뭄, 강풍, 폭풍 등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이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 세계 경제 향방을 좌우할 7가지 이슈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청년 비즈니스 해외 마케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계 시장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전술적 전략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세계무역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모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